앞으로 달라질 대한민국.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이 휴전된 이후로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람의 힘입니다. 사회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는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늘어났고 2019년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초에 생산 가능 인구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나라의 모든 부분에서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난 대한민국의 출생아는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민자 유입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 동안의 미래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첫 번째, 군대의 변화입니다. 2024년 군 복무를 주로 하는 연령층인 20살에서 24살 남자의 숫자는 148만 명입니다. 2040년 이 숫자는 98만 명이 됩니다. 2022년 육군의 숫자가 50만 명 이하로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38년에는 40만 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모의 병력 감소가 괜찮을까요?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여성 징병을 하는 방법은 아주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AI 등의 기술과 기계로 병력을 보강하는 방법도 있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방법은 모병제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로에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인의 월급을 꾸준히 매우 빠르게 인상하였습니다. 군 복무 환경이 개선되어 왔고 취직이 더욱 어려워진다면 숙식을 제공하는 군 복무가 앞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모병제 전환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자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연령대에서 자살률이 높은데 특히 60대 이상의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현재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고령층의 자살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힘듦이 극에 달하면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편이고 인구 위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이 가까운 미래에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30에서 50대 중에 노후 대비가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식 교육과 부동산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금 문제입니다. 2024년 현재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혁이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일단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연금 개혁의 시기가 이미 너무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개혁을 했어도 늦었을 만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용 돈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작은 금액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들이 연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입기간이 긴 사람들이 하나 둘 연금 수령을 시작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예상 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4년도 국민연금 총 급여액은 45조 원이고 2028년도에 73조 원이 됩니다. 4년 만에 1.6배 상승합니다. 2027년이 되면 급여액이 보험료보다 많아집니다. 적립된 기금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적자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국민연금의 적자가 시작되면 연금 수령과 지속성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폭발할 것입니다. 세대 간 갈등이 심한 문제여서 이러한 개혁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바꿔야 합니다.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개혁을 해야 하고 이후에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야 합니다.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 농촌 어촌 지역의 리빌딩. 대한민국에서는 서울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지방이라고 합니다. 지방 중에서도 광역시나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 지역의 상황은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고령화로 인해 점점 빈집이 늘어가고 마을 전체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65세 이상 비율이 45%가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공동화되는 지역이 늘어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농촌 지역의 세대 교체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큰 규모의 기업형 농업을 하는 곳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대 교체와 대형화로 농업 부문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품질과 가격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개 유튜버에 불과한 저의 예측들이 대부분 빗나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저의 예측이 얼마나 적중할지와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점은 건강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면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